네, 오늘 3월 24일 날 모의고사 다들 봤죠? 이번에 고 1, 2, 3, 3월 모의고사 본 거를 이제 그냥 인스타에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해서 뭐 얼마나 어려우면 저래 어렵다 하나 뭔가 엄살인가 싶어서 급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또 해설 또 뭐 올려주면 본다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면 이렇게 시간 되고 푸는데 고2라서 그냥 이제 뭐 듣기 생략하고 그냥 중요한 문제들만 풀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최근에는 고2를 좀 안 했어요. 작년에는 고2를 안 했는데 재작년에는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도 문제를 뭐 직접적으로 보고 풀지는 않았지만 작년 고2 그러니까 2025죠. 이제 고3이 된 이 수준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 고3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타 과목들도 수학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어가 좀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고 내 기억에 9월 11월 이때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이제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이제 고2 모의고사들도 생각보다 난도가 높게 나오는구나 라는 제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겠지만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6 수능이 이제 대참사가 나왔죠. 3파대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시사를 해보면 또 3파대가 나오고 이번 이제 선생님 내일 아마 풀 건데 이번에 2026 고3 산모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얘도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절대평가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은 관심 둘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따라서 알아들어야 될 것은 영어가 어려운 과목이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나 쉽게죠. 예전에는 사실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도 뭐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모의고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3들도. 그 다음에 또 옛날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사실 고1, 2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1학년도 되게 수준이 어려워지고 2학년도 되게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영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 최근에 좀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수능 수능 파이터 뭐 이런 거 정시 파이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내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신 모고 범위 빡세게 하셔라. 사실 오늘 해설은 정말 실전적인 해설을 할 거예요. 뭐 글을 많이 읽기보다는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고 글을 막 많이 막 꼼꼼하게 읽어주지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내신에서 이거 많이 힘들겠는데? 글이 너무 어려워. 글이 너무 어려워. 문제를 풀 때는 꼭 모든 문제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내신은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뭐 센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거의 논리들을 암기하듯이 이제 다 밟아 나가야 되고 해관고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변형을 하다 보니까 그럼 변형하는 그 논리들도 잘 쌓아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모고 범위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뭐 당연히 교재들도 중요하지만 모고 범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번은 넘어갈게요. 18번은 쉬웠는데 여기서도 조금 독특한 점들을 좀 집어드리면 선생님 해설할 때는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원래는 여기서 정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후반부의 이쪽에서 정답률이 높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 고3을 계속 했었으니까 요즘은 조금 중반부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 트렌드는 요즘에 트렌드는 여기지 않을까. 여기 트렌드가 여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푸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뭐 as a result 같은 그런 표현들 이런 시그널 월드들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뭐 그냥 다 읽었어도 사실 뭐 이거는 쉬우니까. 근데 그냥 트렌드가 이렇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푸는 팁을 알려드릴 텐데 얘는 기억해 두시면 쓸만합니다. 내가 이거는 그 고3에서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늘 풀면서 해봤어요. 아, 너무 두껍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것, 신경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끝의 분위기. 끝의 분위기로 먼저 소거하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시간 몇 초라도 줄이면 좋잖아. 이번에 글도 빡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글에서 끝에를 먼저 보자는 거야. 끝에를. 자, 봐보세요. 마지막 보시면 smiled brightly 보시면 개꿀 플러스죠. 그럼 이걸로 소거를 하라는 거야. 보세요. regretful 마이너스 indifferent 무관심한 아니고 thrilled thoughtful. 플러스 몇 번? 1번. 끝. 이거 수능에서도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 저는 불안해요. 이 nervous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feeling anxious. feel anxious 있죠? 마이너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풀었더니 개꿀이더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마지막 뒤에는 이어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적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런 논리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내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왜 이렇게 푸는가 이 이유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유들. 그냥 뭐 저렇게 풀면 좋다더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끝에 변수가 없는 것을 먼저 잡아보는 거야. 왜냐면 초반에는요 사실 여기도 봐야 돼, 뭐 여기도 봐야 돼, 뭐 노이즈 보고 마이너스 이거 미친 놈이죠.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는 끝에만 보면 되죠. 정말 끝에 나오고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더 왜 끝을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가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모도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풀리나?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산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실 좀 뭐 쉬운 유형들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이거 문제를 풀면서 고기스럽다라고 느끼지 보다는 이거 많이 어려웠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뭐 얼마나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다 안 보겠죠. 이 그 모든 번호 데이트를. 근데 필요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취사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은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끊어주시고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된다. 냄새가 나죠? PS죠?
자, 그다음 2번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된다.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P, 그다음에 휴식을 정기적으로 휴식 이렇게 같이 가져가 주세요. 같이. 조금 예쁘게 필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뭐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PS. 자, 그다음에 갈등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갈등 상황 P죠. 근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그냥 뭐 대충 잡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균형까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변화 시기를 직업 전문성의 뭐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좀 이상함 느껴야 돼. 나는 이 4번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1, 2, 3번은 뭔가 PS거든. 근데 4번은 PS가 아니야. 얘는 PS가 아니다. 5번도 전환기를 뭐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에 발판을 살았다. 얘도 PS는 아니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PS면 얘네들끼리 아니면 얘네들끼리인데 뭐 그거는 좀 이따 보고 한번 위에 한번 4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변화의 시기를 전문성의 기회, 그럼 변화의 시기 얘가 이꼴 누구다? 직업 전문성 향상 얘랑 같다. 기획까지 잡자. 그래. 그래서 opportunity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같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전환기를 새로운 발판으로 잡아야 된다. 전환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PS 얘기도 했지만은 조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S 같은 것을 보면 그 다음에 4번, 5번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글의 뭐요? 요지, 뭐 주장. 어쨌든 쉽게 말해서 주제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찾는 거. 주제. 주제에서 P와 S 중에 누가 주제예요? 문제점이 주제입니까? 아니죠. S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딱히 이거는 이제 1, 2, 3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1, 2, 3번이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4번, 5번에서는 뭔가 구조가 없잖아. 두 번째, 구조가 없어. 딱히 뭐가 PS니 뭐 이제 깊게 뭐 따지면 뭐 인과관계니 뭐니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띄는 구조는 없잖아. 구조가 없을 때는 뭐를 좀 보면 될까?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소재. 1, 2, 3번은 이제 주제를 찾을 때 S를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재를 가지고 싸움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 그 문장을 볼 건데 보세요. 첫 문장은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냐면 when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니까 얘는 좀 뭐에 가능성이 높겠다. 예시나 뭔가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뭐 상황 같은 것을 주는 거니까 얘는 좀 별로 안 읽고 싶어. 근데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을 읽고 싶은 느낌이 들죠. 뭐 instead of 맛있다. 야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지. instead of 뒤에 봐주셔야 되죠. 근데 instead of만 잡으면 안 돼. use 이거 뭐죠? 명령문. 근데 선지 분석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줍니다. 뭐를 줘요? 아유 뒤에 반갑네. 뭐가 반가워? This transition 선생님 어디서 봤어요? 전환기 끝. 막 불안하면 이어보면 되잖아. 이어보면 돼. 어떻게? 이게 좀 중요한 얘기. 또 이제 명언 하나 합니다. 선지는 누구의 거울? 그래 거울.
그대로 1대1 대응해 보면 돼. 오케이. transition.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검은색 어디 있노? 전환기. 점핑 어프 포인트. 그래, 발판. 그 다음에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삼아야 한다. 명령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안 봐도 이렇게 뭐 읽혀요 뭐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습득하시는 게 중요해. 글 쉽잖아, 지문 쉽잖아, 이런 글에서 이걸 연습하시면 어려운 글에서 점차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쉬운 거부터 찍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 주제부터 합시다. 22번부터 하겠습니다. 22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거리 여행객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이 필수적이다. 자, 그럼 이쪽에서 보시면 장거리 여행객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끊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배차 간격을 줄여야 뭐 이동이 가능하다. 배차 간격이, 나는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이걸 P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내가 지금 푼거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얘를 줄여야 된다. 얘가 줄여야 된다. 얘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 제공해라. 이거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도시 간에 뭐 분리해서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주에서 일단은 분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과가 나오면 A, B를 잡아라. 이동 A, 그 다음에 통근의 동선 B. 이렇게. 얘네가 분리니까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된다.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럼 이쪽에서도 혼선을 막는다. PS죠. 뭐가? 분리가 있으죠. 이 혼선이 막 일어나서. 그럼 뭐 여기서 스키마 같은 것도 좀 해보면, 왜 혼선이 일어날까? 통합이 B겠죠? 이래서 스키마 하는 거야. 이래서 스키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닙니다. 물 마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뜨겁니? 이렇게 뜨겁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영내물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아름답고 쾌적하래요. 그래, 쾌적해라. 그래서 내가 정심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선지도 있죠. 뭔가 아름답고 뭔가 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좀 동화적인 얘기는 이런 너무 긍정적인 거는 답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보시고 뭐 대충 교통 얘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볼 텐데, 뭐 첫 문장이나 끝 문장이나 딱히 뭐 그렇게까지 뭐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은 또 저 새끼 또 답 알고 저러는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첫 문장 보겠습니다. 아까 끝 문장 봤으니까. 유서 intercity traveler이라고 있죠. 얘네들이 move slowly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얘네가 뭐 천천히 움직이 나옵니다. 뭐를 통해서 스테이션 에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거는 딱히 얘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그냥 인터시티 정도만 보시면 되네요. 인터, 이거 단어만 좀 알아둡시다. 인터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단어 시간이 되버렸는데, 뭐뭐 간, 의, 서로 간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뜻이 이제 되는데,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천천히 이동해서 다닌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거 가지고 뭐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볼게요.
clear and concise direction이라고 돼 있죠. clear, concise 조금 뭔가 플러스 느낌이 나는데 나는 여기에 보이지. 내가 선생님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desirable. 여러분들 이 표현 꼭 가져가세요. desirable. 우리가 desire 하면 뭔가 열망하는, 뭔가 원하는, 원할 만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반드시 적절한 또는 나는 이 한국어가 좋더라. 바람직한. 뭔가 딱 좋다라는 뉘앙스가 확 오지 않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쉬운 것들은 이렇게 빡빡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친구들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명확하고 concise. 이제 그 뭐야 갑자기 한국어 생각난다. 간결한. 그렇죠. precise가 정확한이고 concise는 이제 간결한입니다. 알아두세요. 간결한. 좀 두껍게 하시면 죠 간결한 방향. 그리고 루팅 사이즈. 그래서 루팅 사이즈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표지판 같은 것들이 되겠죠. And other means of channelization. 뭐예요? 이런 채널화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뭔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뭔가 이 방향이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속어법으로 갑시다. 속어법. 얘도 좀 연필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니 뭐 휴식 공간 개소리죠. 그러면 2번 배차 간격 말도 안 되죠. 첫 문장에 뭔가 슬로우 때문에 이거를 좀 유도한 것 같기는 한데 첫 문장에 이거 있었잖아. 이거 뭐 slowly 이걸 해서 뭐 속도 얘기하나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뭐 교통 정보 아니죠. 4번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아니 뭔가 이거는 나오지 않았어. 뭔가 애매해.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방향을 정확하게 해라.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 선생님 실시간 교통정보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실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이브 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정보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교통정보는 좋은데 이거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정확하게 하면 실시간이 아닌 것 같아. 없잖아. 없잖아. 교통정보만이라고 얘기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잠깐 먹어볼게요. 아름답고 쾌적한 학교. 그래요. 너 혼자 많이 아름다우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런 건 매우 불안해요. 근데 이제 나도 알아. 눈에 보여. 보이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체크해야겠다. separate. 선지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반가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이 문장을 읽고 바로 답을 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근데 나도 선생님도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볼 때 자꾸 이게 보이는 거야. 밟히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슬쩍만 읽어보면 되잖아. 슬쩍만 읽어볼까요? This two type of traffic. 알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나오잖아. 통근과 도시 간의 이동. 그럼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알았는데? 알아.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나는 진짜 이 선지 분석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힌트가 있는 거죠. 힌트가. 근데 모르는데 저게 보이겠냐고. 그냥 글 읽으면 제발 하세요. 제발. 시간 줄이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푸는 거는요. 주제 문제 이 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게. 얘네들을 막아준대. 얘 PS. 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3번, 24번이 좀 어렵더라고요. 23번. 되게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24번이 되게 24번은 몰라. 글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문제 다 중요한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1번. 자, various lighting cues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lighting cues. 뭔가 여러 가지를 나열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for inducing 뭐를 유도하는. 유도하는. 그럼 얘를 가져오네. 뭐 이거를 좀 따져보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겠죠. induce라는 친구를 보면 반드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active audience engagement,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purposeful light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urposeful 하면은 뭐가 목적이 있는이라고 되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얘도 아까 desirable하고 좀 비슷합니다. 얘도 뭔가 적절한, 뭔가 목적이 있는 이 뜻으로도 괜찮은데요. 뭔가 시기적절한 이런 뜻으로 알아두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lightning 이것은요 shaping scenes and shifts라고 되어 있죠. 뭐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어떤 장면이나 이제 그 퍼포먼스에서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라이트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엄마가 이 친구가 얘네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얘네 두 가지를 뭐가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ways to mark passag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죠. 단어 너무 좋습니다. 나 이거 문제 풀면서 passage of time 이거 너무 괜찮은 표현인데 애들이 이 표현을 아까 passage of time의 passage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사실 정확하게 이 단어가 이 단어로 대응이 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 애매한데 좀 process랑 좀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passage of time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의 뭔가 흐름, 이렇게 진전되는 거,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ssage of time 하면 뭔가 process나 아니면은 flow. 근데 flow는 좀 느낌이 좀 그냥 flow는 느낌 흐르는 거고 좀 이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지나가는 그런 뉘앙스를 좀 이렇게 차곡차곡 지나가는, 뭔가 슥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뉘앙스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passage of time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도 라이트닝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commercial effects 상업적인 효과인데 of dramatic lightning performance라고 돼 있죠. 그럼 뭐에 대해서 이런 dramatic lightning performance의 상업적인, 나 같으면 상업적인 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제 배경 지식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돈 아니면 뭐 좀 글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뭔가 좀 광고랑 얘기를 붙여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commercial shows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광고하는 아니면 뭔가 홈쇼핑 뭐 이런 얘기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commercial 하면은 뭔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 상업이니까요. 맞죠? 광고는 이제 뭐 좀 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technical pro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뭔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앞에는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고3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은 선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라. 그러니까 주제 문제를 공부하실 때 얘네들을 조금 많이 따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사실 문제풀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고3이 아닌 이상 사실 고3한테도 이거 설명해요. 이거 합니다. 계속 물어봐. 야, 여기서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 그럼 뭐가 다른 것 같아? 왜? 여기서 전략이 나오거든.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 문제 좀 들을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 공통점은 왜 중요해? 똑같은 거 그냥 뭐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글의 소재가 되거든.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소거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아, 공통점을 보고는 이 글이 도대체 어떻게 가 있다, 대충 뭐에 대한 얘기다라는 감을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면서 그러면 난 얘로 애를 잘라내야지 라는 포인트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글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보세요. 1, 2, 3, 4, 5를 보면 대충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라이트닝 얘기할 것 같잖아. 이제 당연히 요즘 번개 이런 게 아니겠죠. 뭐야, 조명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조명, 무조건 빛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뭐에 대한 조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또 보면 뭐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공통점.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조명. 그다음 뭔가 뭐 무대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퍼포먼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맞죠? 뭐 그런 얘기. 그러면 얘는 어차피 글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차이점 봐요. 차이점. 그럼 차이점은 난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할까? 영어로 쓰겠습니다. 뭐나? 라이트닝이 짝꿍이죠. 이런 걸 선생님이 이제 뭐 서브 소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라이트닝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 라이트닝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라이트닝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뭔지. 라이트닝 얘기는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면 라이트닝과 같이 이 글을 끌어나갈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더 선생님 좋아하는 핑크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번의 짝꿍은 누구야? 예. 2번은 뭐 scenes and ships. 3번은 여기 나오죠. passage of time, 시간이죠. 4번은 commercial, 돈. 5번 technical.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뭐 깊게 이거 단어 하나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랑 얘 얘기가 1번이 답이 되려면 정중 얘기가 나와야 되고 2번은 뭔가 장면과 변화, 3번은 시간, 4번은 돈, 5번은 기술.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면 더 좋을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한번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실전에서 이거를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하겠어, 시간이 없는데. 나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 되게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아, 더 젊잖아, 더 젊고. 나는 그냥 뭐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적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근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냐?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기민하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두뇌 회전도 빠르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안 하니까, 습관을 안 들이고 안 해버릇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충분히 선생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첫 문장은 볼지 마지막 문장은 볼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첫 문장 봤으니까 the question, 질문입니다. What will Lightning do for this production? 2번, 여기서 this production은 앞에 있는 this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question이니까. 여기서 this는 앞에 지칭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뭐 앞에 지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이 작품 정도로 해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the question이라고 하면서 질문은 이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앞에랑은 여기가 단절돼요. 이거는 좀 사실 어려울 수 있어. 이건 글을 좀 읽어보면, 글을 좀 많이 접해보면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질문으로서 뭔가 교훈이나 이런 걸로서 마무리하듯이 앞과는 그렇게까지 막 끌고 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이 라이팅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요, needs to be asked. 무조건 이제 질문될 필요가 있대요. 뭘로 위해서? For each moment of production. 뭐요? 이 그 작품의 각각의 장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각각의 dramatic unit or scene. 뭐 어떤 이제 여기서 유닛이라고 하면은 단위라는 뜻인데 알 필요 없고요. 단위나 장면. 장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전환마다 계속 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졸라 어려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 라이트닝 짝꿍 찾는 거잖아. 알아요. 이 문장이 되게 어렵고 난해한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략을 얘가 내가 적을게요. 이거에 일치불치로 푼 거야. 봐봐. 마지막 문장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질문이 각각의 순간마다, 각각의 그마다, 각각의 전환마다 이 질문이 행해져야 된대. 이러면서 글이 끝나는데, 그럼 이 문장은 어쨌든 글의 주제랑 관련되어 있는 문장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근데 보세요. 있나? Active Audience Engagement. 청중이란 말이 들어가 있나?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머나. 너무하다. 끼워 맞출라 해도 끼워 맞출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응? 그만 일 만들어라. 뭐 선생님 뭐 되게 오늘 뭐 하루 동안 이거 받겠습니까? 뭐 나도 급하게 이제 막 친구들이 몇몇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나도 문제 풀어서 보고 뭐 준비는 열심히 하긴 했다만 끼워 맞추지 않아요. 이게 수능입니다. 뭐 수능 아니지만 이게 평가원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원리입니다. 시간, 돈, 기술 꺼져. 맞죠? 답 2번입니다. 근데 다 익은 친구들한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만 보고 이렇게 풀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풀었는데 그렇게 풀 수는 없고 글을 다 읽어도 돼. 다 읽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어려웠을 거야. 다 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꼭 이 영상을 만약에 시청하는 친구들,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짝꿍을 찾을 거야. 그럼 나 글 다 읽었어. 다 읽어봐. 그냥 쭉 한번 읽어봤자 했잖아. 아니면 한글로라도 읽어봐도 돼. 해설지 있잖아. 읽어보면서 얘네가 이 생각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독해에서의 그 기본이고 문제를 푸는 데에서의 기초 체력입니다. 짝꿍이 나왔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요. 정말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분석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제 뭐 좀 그런 스키마들을 했던 친구들 은간 시프트 변화 트랜지션 변화 미쳤잖아.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24번 많이 어려웠어요. 24번은 글을 다, 나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야, 이거는 고3에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도 문제를 풀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고2인데, 뭐, 어려워봤자, 뭐, 발로 풀어도,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편견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제 문제입니다. 자, 24번 한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headphones, loudspeakers라고 돼 있죠? 조금 느낌이 별로이긴 한데, 뭐 헤드폰하고 스피커 얘기, 그렇죠? A, B 잡아주시고 누가 이길까? 자, when space enters, 그래서 여기서 space는 우주는 아니겠죠? 공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sound route, 이 소리의 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소리가 우리 귀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매질 이런 있죠. 매질 해광고 25년 1학기 중간고사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이 뭐 얘기하나지? 아 그래, 소리의 길, 소리가 막 우리 귀로 전달되는 그 길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공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그냥 공간 써볼게요. 악기 얘가 중요하대요. 플러스래요. 시그너처 사운드 뭐부터 뭐까지 신호에서 소리까지 뭐 원리인데요. 뭐가 사운드 트랜스미션 뭐야 이 소리의 그 전달에 있어서의 원리이다. 뭐에서 뭐로 가는 게 얘에서부터 얘로 가는 게 전달이다. 뭐 한번 이렇게 볼까요? A, B. 이 트랜스미션이 A에서 B로 가는 거. 5번. 야, 5번 선지. 감탄했습니다. 뭐를 줬는 거? consistent. 이렇게 일관된 소리의 영향을 줬는 거예요. 얘를 쫓아가는 거래. 뭐를 통해서? 변화하는 공간을 통해서 일관된 소리 효과를 쫓아다니는 거. 이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렵다는 얘기 안 할게. 고2잖아. 보입니까? 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체이싱을 쫓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 해석이고요. 여기서 쫓는다라고 해석하면 쉽죠. 뜻이 뭡니까? 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혼자 떠들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이제 변화하는 공간을 통해서 일관된 소리 효과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막 바꾸어가지고 소리를 일관되게 만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글인가 봐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좀 어려워. 일단 소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겹치는 게 보여. 몇 번하고 몇 번이 좀 겹치죠? 그러니까 닮아 있는 점이 많은 거야. 공통점이 많은 친구가 되는 거야. 나는 2번. 왜지? 왜 Y? 뭐가 겹쳐요? 사운드는 당연히 겹치고요. 스페이스 보여? 여기서 또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여러분들이 참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팁이 참 많은데.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정답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유도하겠지. 평가원이나 문제를 출제할 때. 그래야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셔도 되고 끝 문장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첫 문장을 한번 보시면 반갑죠. 반가워라.
누가 반가워? room 반갑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재밌는 친구들 하나 체크를 좀 해두고 갈게요. 재밌어. own sound, own characteristics.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읽어보면 이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뭐를 부과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자신의 고유의 특성을 이런 소리 시그널에 부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공간들마다 특수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되게 뒤에도 이렇게 잘 들릴 수 있게 설계를 하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뭐 방음 설계도 해놔야 되잖아. 왜? 밖에서는 그게 너무 이렇게 소리가 새 나가면 불편할 수 있잖아. 민원 들어오고요. 맞죠? 근데 이제 또 뭐 그런 거 있죠. 아파트인데 부실 공사를 했어. 어떻게 돼요?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겪나요? 안 겪나요? 그 층간소음 막 발 이렇게 망치라고 하죠. 발망치 막 쿵쿵대는 소리,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또 공간들마다 이렇게 소리가 잘 모이는 곳이 있고. 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다큐멘터리에서 유럽의 어떤 그 성당 아니고 뭐 어떤 곳인데, 특수한 지점에서 소리를 이렇게 하면 그 특정 지점으로 이렇게 소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이거 좀 옛날 모의고사라 기억이 안 난다. A라는 지점에서 소리를 딱 보내면 B라는 지점으로 딱 소리가 떨어지는 뭐 그런 이제 뭐 글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죠? 2번, 5번 중에 답이겠다. 자, 근데 마지막 볼게요. Similarly가 주는 메시지는 되게 맞죠? 얘는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을 이해 못해도 얘는 뭔가 앞과 같이 읽어줘도 되고, 이 also도 뭔가 앞과 같이 읽어줘도 된다. 근데 저렇게 앞과 같이 읽으려면 뭐 그냥 글 다 읽으세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recording a musical instrument, 너가 이거 할 때 sound you receive, 너가 이렇게 그 마이크에서 받는 소리는 will be different, 달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나요? 반복되는 거 보여?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읽어볼게요. 모든 방마다 달라질 거래요. 그 다음에 recorded sound, 뭐요? 이렇게 그 녹음된 소리는 will sound different, 다르게 소리가 날 것이다. 뭐와 같이? as the instrument or microphone is moved.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paraphrasing 이런 것도 잘 챙겨보자. 장소가 어떻게 된 거야? 스페이스가 어떻게 된 거야? 이동했다는 것은 change가 됐다는 거죠. 재밌는 선지가 있어요. 얘들아, 5번에 뭐가 틀렸지? 자, 여기서 뭘 했어? 소리가, 장소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 소리가 change가 일어나지. 근데 어머나, 재밌는 거 알려줄랬죠. 첫 문장에 고유의, own 많이 있는데 특수성,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의미죠. 각자마다 다르다. 체인지죠. 온 세상이 체인지다. 2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봐봐. 2번은 그런 얘기가 없어. 체인지나 체인지된 얘기가 없어. 그냥 봐봐, 선생님이 이해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야. 2번 선지를 보면 얘는 그런 말이 없어. 뭔가 바뀐다, 바뀌지 않아요, 뭐 바뀌어요, 뭐 같아요, 달라, 이런 얘기 없잖아. 그냥 소리의 길, 그러니까 소리가 지나가는 이 길에
공간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글을 읽으면 나오잖아.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추상적인 답은 무조건 마지막에 이해하세요. 처음부터 뚫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거부터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해하세요. 자, 일단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